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수백만 마리의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농촌 풍경을 만들고 있는 베트남의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나트나동스케되고 있는 쥐사슴 사육 분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쥐사슴에게서 하늘의 보물을 수확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와 함께 이 비디오 모험을 시청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지난 몇 년 동안 베트남의 쥐사슴 양식은 농업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부상하여 전국 수백만 명의 농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문적인 사육 및 소비 방법을 통해 개인은 이러한 생물을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이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쥐사슴을 키울지 결정하는 것은 쥐 사육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기민한 농부들은 단순히 평판이 좋은 농장에서 쥐사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쥐사슴의 건강과 외모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때문에 이 쥐사슴이 우리의 발굽을 딛는 순간 그들은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이 보장됩니다. 게다가 폐는 이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쥐사슴 무리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부들은 넓고 통풍이 잘 되며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피하는 우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사슴, 새끼, 아픈 동물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간 분할이 필수적이므로 동물 관리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쥐사슴 양식에 있어서 땅벌레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농업인들은 건초와 보충제부터 채소와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수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리가 과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식단과 위생 루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고품질의 재료를 공급받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쥐사슴은 단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이는 한 마리의 어린 동물로 해석됩니다. 그들은 그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마마마 마우스 디어의 감시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접착제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 쥐사슴 수확 과정은 세심한 관리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덕분에 이전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레몬그라스와 칠리를 넣고 볶은 쥐사슴 요리는 중부 고원 지역의 요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의 상징이기도 하다. 야생 생쥐, 사슴고기의 자연스러운 맛과 레몬그라스, 칠리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져 섬세하면서도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상적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준비가 세부 사항까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쥐사슴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자르고, 레몬그라스는 으깨서 고르게 다지고, 고추는 잘게 다진다. 또한 절임 과정은 향신료의 수준에 필요한 조정을 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됩니다. 고기를 볶을 때 식용유를 추가하고 다진 레몬그라스를 볶아주면 요리의 전체적인 맛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기를 균일하게 익힌 후 파와 고수를 추가하면 맛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요리의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레몬그라스와 칠리를 곁들인 감미롭고 군침이 도는 쥐사슴 볶음은 이러한 모든 단계를 정확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만들어졌으며 식사 경험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꼭 먹어봐야 할 요리는 쥐사슴 구이이다. 시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사용해 보셨나요? 완벽하게 구워진 야생 쥐사슴 고기를 맛보고 싶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따라서 쥐사슴 사육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천연자원의 조화로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과 정부 모두의 과학적 방법의 구현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쥐사슴 양식이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쥐사슴의 행동과 일상은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생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밤에 활동적으로 보냅니다. 잎이, 과일, 부드러운 새싹, 버섯은 주요 식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쥐사슴은 오르고 높이 도약하고 멈추지 않고 달리는 능력에서 알 수 있듯이 놀라운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매우 소심하고 근처에 위협이 있을 때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종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쥐사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열대 및 아열대 숲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은 서식지 파괴, 다른 동물의 사냥, 다른 야생동물의 존재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쥐사슴 농장은 생산성과 동물 복지를 최적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첨단 기술 솔루션을 통합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현대 농장에서는 감시 카메라, 자동화된 온도 및 습도 센서,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농부들은 원격으로 가축대를 모니터링하고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며 연약한 동물들에게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농업을 보다 데이터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천천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더해 농촌 지역에서 청년이 주도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쥐사슴 사육에 도전하는 젊은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은 투자 비용과 높은 시장 수요에 영감을 받은 이들 개척자들은 소규모 농업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단력과 혁신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는 베트남 농업 부문의 유망한 미래를 반영합니다. 흥미롭게도 쥐사슴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베트남의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정 민속에서는 민첩성과 영리함을 상징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야생에서 쥐사슴을 발견하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으며 일부 소수민족은 쥐사슴을 신성한 동물로 여깁니다. 농업 이야기에 이러한 문화적 일화를 포함하면 정서적 깊이가 더해지고 전통적 신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징적인 가치 외에도 쥐사슴은 전통 동양의학에서 약효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고기는 활력을 향상시키고 질병 회복을 돕는 천연 강장제로 간주됩니다. 농촌 보건관행에서는 쥐사슴의 간과 담즙도 때때로 약초 준비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항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동물의 인지된 가치를 높이고 요리를 넘어 틈새 시장을 창출합니다. 이 산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폐쇄 루프 농장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육과 사육부터 도축과 가공까지 모든 단계를 15단계를 한 지붕 아래에서 관리합니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엄격한 위생 표준을 유지하고 국내 및 수출 시장 모두에서 필수적인 추적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바로 조리 가능한 쥐사슴 먹이를 진공 밀봉 및 품질 라벨링을 완료하여 가공 및 포장하기도 합니다. 시장을 주제로 하면 베트남의 쥐사슴 산업은 더 이상 현지 소비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 레스토랑과 이국적인 육류 유통업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심지어 유럽의 일부 지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독특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대체 고기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쥐사슴 사육은 곧 국제 지도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보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야생동물 단체와 협력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쥐사슴종을 구출하고 사육한 후 나중에 보호된 서식지로 다시 풀어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야생 개체군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쥐사슴 사육은 윤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농업과 생태 보존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측면은 쥐사슴의 생물학적 독특성에 있습니다. 큰 사슴 친척들과 달리 쥐사슴은 뿔이 없고 몸이 날렵하며 유난히 길쭉한 송곳니가 있어 선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대 혈통으로 인해 때때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특성을 강조하면 다른 농장 동물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물 애호가와 과학자 모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쥐사슴을 매일 돌보는 일은 또한 농업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청소하고 건강을 관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세심한 관심은 연약한 생물이 번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기여는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농장의 성공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라는 다가오는 도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의 폭염, 홍수,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패턴으로 인해 농장 운영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감한 생물인 쥐사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농부들은 단열재, 순행 시스템, 심지어 그늘진 녹색 지붕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생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가축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베트남 농부들의 회복력과 독창성을 강조합니다. 특징 길들여지지 않는 아름다움의 상징인 아름다운 털은 고기의 맛과 영양가가 높아 경제적 가치도 크다. 이 꿩들이 어떻게 사육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꿩은 전통적인 미국 축하 행사에 자주 활용되지만 꿩이 어떻게 사육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 독특한 꿩 농장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밝혀보세요. 이 특정 종의 가금류의 매력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는 100개가 넘는 농장이 꿩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우스다코타 주에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닭은 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농부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보호망 시스템을 갖춘 격리된 헛간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헛간은 꿩이 교외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꿩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계속되는 암컷 꿩 한 마리는 매주 약 4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알을 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인간의 개입으로 이 알의 부화율은 40회에 비해서 최소 75%로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매년 미국의 농부들은 수백만 마리의 꿩을 성공적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산업이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성장을 거듭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꿩 농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진행됩니다. 그 후 고품질 꿩 병아리를 생산하는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달걀 껍질을 뚫고 어린 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먼지와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농부는 알을 인큐베이터에 넣기 전에 물과 특정 비누로 달걀을 씻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온도는 암컷 꿩의 몸에 있는 따뜻함을 재현하기 위해 화씨 100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농부들은 상황을 관찰합니다. 바로 이 순간 꿩은 달걀 껍질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 25일이 지나면 새끼 꿩이 부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부화한 어린 꿩은 철저한 검사를 거쳐 황이 장치가 있는 배송 상자에 넣습니다. 60시간 이내에 그들은 양육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농장으로 배송됩니다. 농장에 도착한 어린 꿩들은 계속 성장하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를 먹습니다. 일반 닭의 먹이가 새가 성장함에 따라 부드러운 것에서 단단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꿩의 먹이도 점차적으로 변합니다. 건강과 지속적인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처음 부화할 때 따뜻한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린 꿩들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농부들은 항상 축사에 불을 켜서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조된 우드칩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너무 작은 나무 조각은 갓 태어난 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모래주머니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방 조치로 농민들은 마른 짚을 사용하여 새끼 꿩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겪은 발전 단계에 따라 농부들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꿩의 식단은 여름철에 더 많은 양의 녹색 채소로 구성됩니다. 꿩을 가두어 두면 다른 많은 랩터 종과 마찬가지로 깃털을 쪼거나 식인 풍습과 관련된 문제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농부들이 어릴 때 3, 4주 사이에 콧구멍을 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편안함을 보장할 수 있는 솔루션 중 하나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량 생후 8주가 되면 자연 세계를 견디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피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호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콧구멍 위에 있던 보호막을 제거합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꿩들이 야외 우리로 이동하는 시기로 판매 준비가 점점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꿩은 식량원을 제공하기 위해 주로 식량 공급을 목적으로 사육됩니다. 꿩고기는 고품질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원천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상당한 영양학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꿩을 사육하면 산업식량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환경에 더 지속 가능하고 책임있는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꿩의 성숙 단계는 20주에서 30주 사이인데 이 정도는 꿩의 품종과 각 농장의 사육 조건에 따라 다르다. 고기를 얻기 위해 판매할 수 있는 무게는 약 3kg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꿩을 잡는 것은 다른 종류의 가금류를 잡는 것에 비하면 어려운 일이다. 농민들도 무질서하고 공격적인 비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판매 단계에서 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거나 보호용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도 많다. 통풍이 잘 되는 판지 상자에 넣어두면 꿩은 아무런 영양분 없이도 60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종가에게는 세계 어느 곳으로나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꿩은 40개 이상의 주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그중 상당수는 야생 꿩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야생에 다시 도입된 개체에서 유래합니다. 이는 미국의 농업 부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시골의 경우 초원과 곡식밭 주변 지역은 꿩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입니다. 당연히 야생꿩은 농부의 밭을 식량의 원천으로 여기고 결과적으로 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행하는 땅을 망치게 됩니다.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농부들은 사냥이나 덫 설치와 같은 방법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수수밭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농부들은 총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꿩은 예리한 청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즉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꿩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새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총기의 안전한 사격 범위 내에 머물도록 하는 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냥꾼이 반응할 기회를 갖기 전에 꿩이 도망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총격을 피해 도망칠 수 있습니다. 사냥 행위에는 많은 기술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냥 탐험 과정에서 개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꿩을 찾아서 지적하거나 꿩을 공중으로 띄워서 사냥꾼이 꿩을 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날아가게 합니다. 사냥꾼이 개들의 도움을 받으면 들판에 있는 꿩 시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야생꿩은 사격의 스릴 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먹이감이기도 합니다. 일반 닭고기보다 정말 맛있고 살이 덜 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냥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륙할 때까지 시속 60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순발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꿩 사냥은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스릴 넘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꿩을 사육한 후 야생으로 방생하기도 합니다. 사냥꾼은 수컷 꿩만 쏘기 때문에 게임 사격으로 인한 꿩 개체수 감소는 없습니다. 이는 한 주에서 사냥되는 꿩의 수가 100만 마리를 초과하는 계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야생꿩은 사냥을 하지 않더라도 야생에서 그리 오래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